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일본이 아예 한국을 무시하고 막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한국의 협력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대한 조치를 이런 반구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방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겠다 라고 해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온 사거리 1000km의 장사정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시기에 내년도 방위 예산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아베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공약이 결국 현실화되면서 한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일본의 행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 예산이 9년 연속 증가해서 내년에는 5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보다 약 300억엔, 약 3,100억 원 증가한 5조 3,400억엔, 약 56조 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신할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2035년 배치를 목표로 5조엔, 약 52조 원 예산으로 총 90대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35억엔, 약 3,5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거리 200km의 육상자위대 지대함 유도탄을 5년에 걸쳐 개량해서 1000km의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이슈가 되면서 선제 공격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면서 저공으로 날아가면 북한도 미리 방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한국의 바로 머리 위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을 한국의 허락도 없이 쏘겠다는 것입니다. 장거리에 있는 적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스탠드오프와 스탠드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탠드인 타격은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이고, 스탠드오프 타격은 지상 또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스탠드오프 타격을 위해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탠드인 타격을 위해서는 F-15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최고 사정거리 900km로 죽음의 백조라는 비원비 폭격기에 처음 탑재된 것입니다. 제즘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 위치 식별,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위대의 이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은 사실상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실제 추진될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헌법 구조에 규정한 무력 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사용하고 반격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미일 방위 조약에도 일본은 방위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은 방어가 아닌 공격 목적의 무기를 보유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베는 그동안 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언론과 야당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타국의 영역을 대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사실상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촉진하는 위험한 결정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늘어나면 먼 미래에는 결국 전쟁을 불사하겠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한국의 양해와 협력 없이 한반도를 향해 쏘겠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검토해봐라.
정확한 공격 타겟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반도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렵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한 방에 공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선제 공격은 한국과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한일 간의 갈등이 심각한 때에 일본이 혼자서 어떻게 능력을 갖추고 실행하겠다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언론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2식 미사일 개량은 적기지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스가는 이런 비판에 대해 현재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피하겠다라며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가 퇴임 직전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온 전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자민당의 회의에 참석한 후에 이지스함 2척을 도입하겠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그러나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미사일 억지 정책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대신 억지력 강화라는 표현을 쓸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 실시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모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아예 한국을 무시하고 막 나가겠다고 하는 일본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베와 스가, 보노와 같은 인물들이 순항미사일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판이니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입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가서야 스스로 자폭하고 말 것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가수 현미가 6살 연하 남자친구와 열애 중인 사실을 고백해 화제다. 현미는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60세 이후 황혼 끝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현미는 사랑은 아름다워야 한다. 죽는 날까지 사랑은 아름답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아침마다 이모티콘 보내주고 대화를 하는 게 엔도르핀 생성이 된다고 말했다. 현미는 누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연하들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더라. 내가 80세가 넘는 사람인데도 70대 아이들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 밝혔다. 이어 남자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황혼도 똑같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함께 출연한 장미화는 현미 언니의 남자친구가 6살 연하다라며 내가 통보했는데 매우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분이다. 선물을 주면 언니에게만 주고 나에겐 안 준다고 밝혔다. 장미화는 현미 언니가 연하에게 인기가 많다면서 내숭을 잘 떤다. 술자리에서 현미 언니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더라. 내가 어디 아프냐고 하니 술을 못 마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연하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미 가수 현미 나이는 1937년 생으로 올해 83세입니다.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해 6.25 전쟁 때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여동생 2명이 미처 내려오지 못해 북한에 남게 되어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수 노사연이 이모이고 배우 한상진은 현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가수 원준이 또한 현미의 둘째 며느리도 연예인 패밀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미 데뷔는 1957년 미군 위문 공연 때 펑크를 내녀 가수를 대신해 무대에 오르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작곡가 이봉조의 눈에 들면서 목동아라는 번안곡을 부르게 되면서 본격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밤안개,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애인, 몽땅 내 사랑 등을 줄줄이 히트치면서
당대 최고의 여가수로 자리매김을 하는데요. 현미는 과거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할 당시 작곡가 고이봉조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는데요. 현미는 이봉조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봉조는 이미 2딸을 둔 유부남이었으며 그 사실을 현미가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한 어린 2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에 피를 토할 정도로 노래했다는 현미씨는 정작 2 아들이 커가는 모습은 지켜보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2 아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지병을 물려받아 당뇨, 심근경색 등으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미씨는 과거에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큰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아들이 쓰러졌고 뇌사 상태였는데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현미는 오늘도 아들과 전화통화했다며 자긴 걱정 말라더라. 다행히 말도 잘하고 괜찮다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현미씨의 아들 가수 고니는 2008년 4월 첫 싱글 음반을 발표하며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곡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영준씨는 미국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1990년 11월 가수 원준이씨와 결혼은 했는데요. 현미의 며느리 원준이씨는 1988년에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을 발표하고 약 2년간 미모와 가창력으로 수많은 남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정상에 올랐던 가수입니다. 그러나 1990년 9월 미국 LA로 떠나 그해 11월 가수 현미의 아들이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영준 씨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가수 현미의 집안은 그를 시작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노사연, 노사공, 이무송, 한상진으로 이어지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스타 패밀리인데요. 그의 첫째 아들도 그 피를 물려받아 음반을 발표했던 것 같네요. 현미 씨는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다 재능이 있다며 노사연, 노사공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고 그대로 끼를 물려받는 거 보면서 DNA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네요. 한때 황금기를 보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녀는 지금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50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체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현미 매니저는 2015년 기준 빚이 7억이나 있다고 합니다. 갚았는데도 이 정도라며 사람을 너무 믿어 사기도 많이 당했었다고 합니다. 음악 인생 51년째를 맞았던 2008년에는 가수 현미의 디너쇼에 첫째 아들이자 가수 고니와 며느리이자 가수인 원준이가 게스트 겸 지원군으로 출연해 주목을 끌었다고 하네요. 2 사람은 각각 첫사랑과 사랑은 유리알 것 같은 것을 열창하며 어머니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현미 씨가 가족들과 앞으로도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쁜 야경 사진을 올려봅니다.